첫 번째 사연, 냄새나요. 며느리의 말에 무너진 시아버지. 일화 베테랑 세무사 박철웅,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히다. 박철웅 씨는 40년간 세무서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세무사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동네 세무 상담소에서 재능 기부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평생 숫자를 다루며 정확하고 깔끔하게 살아왔던 그에게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라면 바로 며느리 미나였습니다. 그의 아들 준영은 미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그녀의 자유분방함과 예술가적인 기질을 설명했지만 철웅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면 다 이해할 수 있겠지 했던 그의 생각은 결혼 1년 만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미나는 유명 미술관 큐레이터로 늘 최신 유행에 민감하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철웅 씨는 오래된 서류 냄새와 잉크 냄새가 밴 양복을 즐겨 입는 사람이었죠. 식사 자리에서 미나는 늘 아버님, 양복에서 곰팡이 냄새 나요. 혹시 옷장 정리 안 하세요? 라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애정 어린 농담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지적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를 안고 있던 철웅 씨에게 아버님, 제발 손주 좀 만지지 마세요. 아버님 냄새가 애한테 배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웅 씨는 평생 맡아왔던 자신의 직업의 향기가 며느리에게는 불쾌한 냄새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주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준영은 난감한 표정으로 두 사람 사이를 오갔지만 딱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철웅 씨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업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겪는 이 낯선 감정은 그에게 깊은 고뇌를 안겨주었습니다. 이화 불편한 동거 쌓여가는 감정의 골. 철웅 씨와 미나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미나는 철웅 씨가 식탁에 앉으면 자리를 피했고 철웅 씨가 거실에 있으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집안에는 늘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준영은 중간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중재하려 애썼지만 오히려 양쪽에서 불평만 듣는 신세였습니다. 아들, 너네 와이프가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니? 내가 평생 나라에 세금 걷어바친 사람이야. 철웅 씨는 술만 마시면 아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반면 미나는 친구들에게 전화해 우리 시아버지는 진짜 노답이야. 냄새 때문에 죽겠어. 진짜 예의도 없고. 라며 불평했습니다. 문제는 미나의 직장 동료들이 집으로 놀러 온 날 터졌습니다. 미나는 자랑스럽게 집을 소개하며 저희 집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하나 바꿔가는 중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철웅 씨가 마침 거실로 나왔고 미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철웅 씨는 환하게 웃으며 어서 와요, 젊은 친구들. 미나 친구들이구나. 식사는 했나?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굳은 표정으로 아버님 손님 있는데 왜 이러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들으라는 듯 저희 아버님이 워낙 옛날 분이셔서요. 아직도 그 옛날 세무서 냄새를 못 버리세요.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철웅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미나의 말이 마치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평생을 바친 자신의 일이,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까지 경멸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철웅 씨는 잠 못 이루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마 오해와 편견 깊어지는 골. 미나의 발언은 철웅 씨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자신의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고 거실에 나올 때도 미나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준영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미나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철웅 씨의 냄새를 자신의 삶에 대한 침범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늘 깔끔하고 세련된 것을 추구하는 예술가였고 철웅 씨의 오래된 습관과 냄새는 그녀의 미적 기준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어느 날 철웅 씨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 손주 방에 들어갔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미나가 방으로 들어왔고 철웅 씨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미나는 철웅 씨가 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방에 탈취제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철웅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 씨, 내가 그렇게 싫으시오? 내가 무슨 세균 덩어리라도 되는 줄 아는 거요? 평생을 세무 공무원으로 나라에 봉사하며 살았는데 내 직업의 흔적이 당신에게는 그렇게 더럽고 역겨운 거요? 철웅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미나는 철웅 씨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저. 미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철웅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나를 뒤로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자부심이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그는 쓰디쓴 감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와 뜻밖의 깨달음, 진정한 이해를 향한 발걸음. 철웅 씨는 자신이 너무나도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준영과 깊은 대화를 나누던 중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미나가 어릴 때 좀 힘들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미나를 키우셨는데 그때 살던 집이 오래되고 곰팡이가 많아서 미나가 기관지가 약했어요. 그래서 냄새에 좀 예민해요. 아기는 없을 거예요. 준영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철웅 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미나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냄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철웅 씨는 그제야 미나의 행동이 단순히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예민함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자신은 그 상처를 더욱 깊게 파고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철웅 씨는 곧바로 미나에게 다가가 사과했습니다. 미나야, 미안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만 했으니. 철웅 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죄송해요.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아버님께서 평생 하신 일을 제가 함부로 대한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를 짓누르던 무거운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웅 씨는 그동안 자신의 냄새에만 집착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냄새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제 그는 며느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화 새로운 시작, 새 가족의 화해와 행복. 철웅 씨와 미나의 관계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미나는 철웅 씨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고 철웅 씨는 미나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재무 설계표를 보여주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고 함께 웃고 대화하며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철웅 씨는 미나를 위해 자신의 옷을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렸습니다. 또한 미나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방향제 대신 은은한 허브 향을 사용하는 등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나 역시 철웅 씨의 노력을 알아주고 그의 오래된 양복에서 나는 냄새를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님, 이 양복은 아버님께 정말 잘 어울리세요. 라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미나의 직장 동료들이 다시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미나는 이번에는 당당하게 철웅 씨를 소개하며 저희 아버님은 베테랑 세무사세요. 저한테도 재정 관리에 대한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철웅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했고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철웅 씨는 더 이상 자신의 냄새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과 삶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았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가족은 더 이상 불편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혼은 거대한 사기였다. 모든 것을 빼앗긴 디자이너의 처절한 복수극. 1화, 패션 디자이너 윤지우, 결혼에 덫에 걸리다. 윤지우 씨는 촉망받는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의 감각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늘 업계의 주목을 받았죠. 그녀는 30이 되기 전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투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현우를 만났고 그의 다정함과 능력에 반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을 사업가 집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지우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지우 씨, 당신의 재능이라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제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게요. 현우의 말에 지우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현우와 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는 지우에게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그렇게 꿈꾸던 브랜드 론칭, 우리가 도와줄게. 일단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좀 필요하니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자. 지우는 현우와 시어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모은 돈과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아파트까지 현우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우는 우연히 현우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재산 다 빼먹었으니 이제 정리하고 다음 타깃 찾아야지.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휴대폰을 몰래 뒤져보았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우와 시어머니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우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꿈과 재산, 그리고 사랑까지도 모두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이화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 가족의 힘. 지우는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격려가 그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돈은 다시 벌면 돼.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거야. 부모님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지우는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인 현우와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기꾼들의 교묘한 수법으로 인해 증거를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자료를 뒤지고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우는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우와 시어머니에게 자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아갔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역경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속인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삼화불굴의 의지, 성공적인 재기. 긴 싸움 끝에 윤지우는 현우와 시어머니에게서 재산을 되찾고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그녀의 브랜드는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여성들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 수익금의 일부를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재단에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지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브랜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유명 패션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었고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련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윤지우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의 곁을 지켜준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삶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피어난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낸 불굴의 의지.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굴레 속에서 행복과 고통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해할 수 없는 갈등에 부딪히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성장하며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박철웅 씨와 윤지우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박철웅 씨는 며느리와의 오해와 갈등 속에서 자신의 오랜 고집을 내려놓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냄새라는 사소한 것으로 시작된 갈등은 결국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철웅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며느리 미나 역시 어린 시절의 아픔으로 인해 생긴 편견을 내려놓고 시아버지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의 갈등은 때로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윤지우 씨는 믿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배신당하며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의 나락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자신의 강인한 의지로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속인 이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쉬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련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박철웅 씨와 윤지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가족은 우리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설령 그 안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자양분이 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박철웅 씨와 윤지호 씨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